충남 아산의 한 채석장. 이곳에서 나는 온양석은 국내에서 조경석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 호상 편마음으로 특유의 흑백 줄무늬를 가진 온양석. 주로 조경용 삼벽쌓기 대서, 그거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일반 조경석, 자연가공석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깔판석, 판석, 또 세 가지, 그리고 계단석, 이렇게 다양한 돌이 나옵니다. 기타 등등 다양한 돌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석산 한켠 분주히 망치질을 하는 남자. 온양석을 잘라 얇은 판석을 만드는 중이다. 기계에 의지하지 않고 반드시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작업. 마치 칼로 자르듯 신기에 가까운 솜씨를 자랑한다. 이거는 기계로 하면 안 돼요? 예, 이건 안 돼요. 아 왜요? 얇게를 때릴 수가 없어요. 기계로는. 이게 손의 감각으로 얇게 두껍게 맞출 수가 있으니까 이게 기계는 안 돼요. 했었죠. 시도는 했었는데 안 돼요. 기계가. 기계도 침범할 수 없었던 그들만의 영역. 바위의 결을 찾아 돌을 깨는 기술은 수십 년 경력자만이 가능하다. 요거 새카만 기술 있지? 요 줄대로 때리는 거 그럼 뻐개져. 뭐라고요? 요 새카만 거 줄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희미한 검은 줄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비결은 망치. 마치 고무처럼 망치 자루가 휘어진다. 완전 뭐 부들부들해져. 그래요. 이게 그게 없으면은 일을 못해요. 유도리가 없으면. 진동이 손위로 바로 오거든. 그러면 자가품 나서 일을 못해. 이게 유도리가 있을 망정 자가품이 안 오는 거예요. 손에. 충격이 좀 안 오는 거죠. 힘 조절이 까다로워 일반인들은 한 번 내려치기도 힘든 망치. 흔들흔들 움직여도 그들은 빗맞히는 법이 없다. 또 하나의 비법. 여기 때려, 여기로. 일 때리면 안 되고, 요로, 구퉁이로. 요로만. 요렇게 가시로만. 끝으로만요? 에 왜요? 그래야 뻐가지죠. 내가 아니라. 망치의 앞면이 아닌 모서리로 돌을 치는 것. 돌에 닿는 단면적이 좁아져 힘의 효율이 좋아지는 것이다. 덕분에 망치도 모서리만 달았다. 이렇게 뻐가지고. 절대로 안 뻐가냐, 이거. 두께는 뭐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께는요? 대중 없이요. 두께는. 그래서 너무 두껍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들어가요. 청자천 그런데 까는 거 있잖아요. 네. 여기 갖다 까는 거 아니에요? 묵직한 돌을 일일이 옮기고 날라야 하는 석공들. 하루 종일 허리 한번 펼 수 없을 만큼 고생스럽다. 어떤 부분이 좀 힘이 드세요? 다시 힘들지. 이거는 들었다 놨다 세웠다가 다 인력이라 이거는 힘이 안 들 수가 없죠. 돌인데 이게 까지는 게 맞아서 그런 거니까. 남들보다 2배는 두꺼운 손. 이게 망치질 많이 하셔서 그러신가요? 그렇죠. 뭐 못 빼기는 게 뭐 보통이니까 그게 일이니까. 석산에서 청춘을 보낸 사람들. 망치를 잡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던 시절이 있었다.
나이 적에는 중학교 가기도 힘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20대 조금 밑에 애들이 좀 자르니까 동네도 좀 자르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 걔들 학교를 댈 수가 있었다고 여기 와서 일을 해가지고 이 석산이 6.25 전봇대는 석산이 이게 우리 이게 우리 2대 하는 거고 지금 2대체. 그동안 짊어져왔던 삶의 무게는 그들이 깨는 돌만큼 무거웠다. 석산의 발파 준비가 시작됐다. 하루 3번 위험을 알리는 빨간 깃발로 발파 지역을 표시하는 작업자.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발파 작업. 특히 고성능 에멀전 폭약은 보관부터 장착까지 어린아이 다루듯 조심스러워야 한다. 폭약에 뇌관을 연결해 구멍에 넣어주는데 10m 깊이에 10개 이상을 넣는다. 절벽과 구멍 사이의 길이인 저항선을 막대로 재는 기술자. 이 길이가 길수록 화약의 양은 더 늘어난다. 이 라인으로 해서 각 차고 나간다는 거죠. 깃발의 안쪽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조경석은 크기가 클수록 가치가 있기에 일반 발파와는 다르다. 조경석을 빼려면 일반 석산처럼 화약을 많이 넣을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다른 현장에 만약에 공간격이 그 구멍과 구멍 사이 거리를 약간 더 벌리고 그 자유면하고 그 저항선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거리를 약간씩 다른 현장보다 좀 벌리고 있죠. 저희는 한 공간 거리를 한 4m 정도, 그다음에 저항선을 한 3m 50에서 4m 정도 그런 상태로 벌리고 있습니다. 화약을 넣은 자리에 반드시 함께 넣어야 할 내용물. 고운 흙을 담은 봉지를 여러 개 넣어주는데 공기가 통할 틈이 없도록 단단히 눌러준다. 이거는 전생물이고요. 폭발력이 위로 못 올라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흙으로 입구까지 막아 2중 3중으로 철통 방어를 한 후 전선을 이어주는데 이때 돌은 여러모로 쓰임이 많아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가 하면 땅에 닿지 않게 괴어주는 역할도 한다. 현장에서는 돌이 최고 흔하잖아요. 흔한 걸로 하죠. 바로 구하기도 쉽고. 이렇게 이어진 전선이 수십 미터. 발파가 잘 되려면 끊어진 구간이 없어야 하기에 도통 시험기로 전류를 확인한다. 네, 이러면 도통이 되는 겁니다. 이제 발파를 할 차례. 아무래도 위험 요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항상 긴장도 많이 되고요. 특히 발파 키를 이렇게 누를 때 가장 긴장이 많이 됩니다. 발파기에 전선을 연결한 후 잠시 기다리는데 고압 전류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제 이 발파기 안에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변을 확인하는 발파 기술자. 발파입니다. 발파.
엄청난 위력으로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조경석. 무사히 끝난 발파. 매일 하는 일이지만 발파 때마다 두 손이 땀으로 젖을 만큼 늘 긴장한다. 되게 떨렸죠. 처음에는. 처음 누르는 사람들은 막 덜덜 떨어요. 만약에 사고 날까 봐. 아, 누르면서도요? 그럼요. 만약에 돌이 몇백 메타는 잘못하면 우습게 날아가요. 가까이 다가가 확인하는 기술자. 지진이 난 듯 땅이 갈라져 있어 한 발 한 발이 조심스럽다. 이거 발파 후에 이제 낙석이 될 위험이 많으니까 저는 장비가 바로 가서 이렇게 이쪽에 위험한 부분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위태롭게 매달린 조경석을 포크레인으로 떼어내는데 집안이 약해진 상태라 더욱 조심해야 한다.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는 하늘. 발파 현장에서 비는 최악의 불청객이다. 천둥하고 번개 같은 거 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지금 이 정도 보슬비 같은 거는 작업을 하죠. 번개는 왜 안 되나요? 왜냐면 번개는 만약에 물길을 타고 전류가 타고 들어오면은 이 전기내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내관 자체가 폭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딸려 있는 화약도 터지니까 만약에 대피 안 한 상태에서 터지면 인명사고가 일어나니까 안 되죠. 석산 아래쪽에서 또 한 번의 발파를 준비하는 발파 기술자. 이번에는 절벽 아래쪽에 가로로 구멍을 뚫는 수평 발파다. 이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위협. 낙석이 깔린 절벽을 오르내리며 화약을 장착하는 수평 발파는 수직 발파에 비해 까다롭다. 위에서 넣는 거는 암을 미는 거고요. 그 수평으로 천공해서 약을 재면은 암을 들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암을 들어서 암을 깨는 역할이죠. 한 발 편히 디딜 곳조차 없는 석산. 뾰족한 바위 틈을 쉴 새 없이 오가며 화약을 장착하다 보면 어느새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른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발파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발파 출전합니다. 발파 출전합니다. 끊어질 듯한 팽팽한 긴장. 발파! 엄청난 위력을 실감케 하는 발파. 한 번의 발파로 수백 톤의 돌이 떨어져 나가는데 이는 크기에 따라 분류돼 전국 각지로 실려나간다. 초대형 조경석이 도착한 곳은 대전의 어느 하천. 딱딱한 콘크리트 뚝 대신 조경석을 이용해 자연스러운 하천 뚝을 조성하려 합니다. 돌을 세우기에 앞서 돌 모서리를 톱니처럼 깨는 작업자. 이
체인이 벗기지 말라고 터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터거리를 하면 안 미끌리지. 이 사이에 딱 끼니까. 긴장된 순간 5톤이 넘는 대형 조경석을 서서히 이동시키는데 사람이 손으로 직접 위치를 잡아야 한다. 어허, 이리로 나와. 이리로 나와, 이리로. 위태롭게 흔들리는 밥. 살살 들어가고. 힘이 빠졌는데. 아, 미쳤네, 씨. 포크레인 기사도 진땀을 뺀다. 이게 버티지 마라. 밀고 당기는 위험한 실랑이 끝에 서서히 자리를 잡는 조경석. 여기 잠깐 이게 뒤로 누워야 돼요. 앞으로 누우면 안 되고 돌이 여기다 흙이 채워지고 하면 앞으로 넘어갈 일도 있거든요. 포압 때문에. 됐어, 고일돌 밀어놔, 고일돌. 앞으로 쓰러지기라도 하면 큰일.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튀어나온 엽산을 일일이 잘라주는데 톱니가 맞물리듯 두 개의 돌 사이 공간이 없어야 한다. 돌좀 봐요. 고일돌 밀어놔. 돌 아래쪽에 고임돌을 넣어 고정을 시키고 돌을 조금씩 대각선으로 틀어주는 것이 요리. 지그재그 형태로 엇갈리게 세워야 안전하다. 기계의 힘을 빌리긴 해도 아직 석공의 손이 가는 일이 더 많다. 야야야, 도끼는 야.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튀겨버려. 잘라내시려고요? 예. 원하는 길이와 너비로 정확히 돌을 잘라내는 석공. 작은 차이에도 도미노처럼 돌이 넘어지거나 기울어질 수 있기에 정교한 작업이 필수다.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0년이 넘었습니다. 갈 사람은 보기도 좋고 그럼 서로 좋죠. 보고 나무 심어놓으면 이제 꽃도 이제 피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맛에 이제 이 원벽이나 이런 건 싸는 거예요, 이제. 어느덧 거대한 벽을 이룬 조경석. 수없이 계속되는 망치질. 무거운 돌을 끊임없이 들고 나르는 석공들의 손은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다. 무슨 살이? 훈장처럼 박혀있는 굳은 살. 일을 하다 보면 한마 딜도 해야 되고 또 한마 드릴도 만져야 되고 돌도 잡아야 되고 그럴 때문에 뭐 안 박힐래 무슨 살이 안 박일 수가 없죠. 돌을 세우고 난 다음에는 지지대를 세울 차례. 돌먼지를 뒤집어 쓰며 단단한 돌에 구멍을 낸다. 서 있는 돌 뒤쪽에 철근을 박아 아래쪽에 있는 또 다른 돌과 연결을 해주는데 초대형 조경석을 지탱하는 지지대인 만큼 여러 번 용접해야 한다. 하나, 둘, 셋, 네 개. 요게 이렇게 철근이 뒷돌을 이제 앞돌을 잡아주는 거예요. 크기는 상관은 네, 상관은 없는데 아주 작은 건 안 되죠. 또 어느 정도 앞돌을 잡아줄 수 있는 그 무게가 있어야지.
조경석에 지지대 역할을 하는 뒷돌을 연결하는 것을 뒷돌 공법이라 하는데, 이때 앞쪽에 세워진 돌을 지그재그 형태로 조금씩 겹쳐 연결하면 조경석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진다. 조금씩 모양을 잡아가는 하천뚝. 얼마 후 석공들의 땀방울이 지나간 자리에는 거짓말처럼 그림 같은 자연이 펼쳐질 것이다. 수백 개의 석벽이 늘어서 있는 공원 조성 현장. 보기 싫게 깎인 비탈면을 조경석으로 꾸미고 있는 중인데, 이처럼 가공하지 않은 발파석을 산의 형태로 쌓아 올리는 것을 바로 산벽이라 부른다. 잠깐만 저리로 가. 그대로 더. 저기 밑에 그만. 가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나오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나 쉽게 말해 우리 그 산에 보면은 바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좀 이제 비례하는 거죠. 콘크리트 벽 대신 조경석을 쌓아 올리고 그 사이에 나무를 심어 도심 속 자연의 느낌을 주는 것이다. 작게는 4톤에서 크게는 10톤이나 되는 초대형 발파석. 탑을 쌓아 올리듯 아래쪽부터 쌓아 올려야 안전하다. 산의 모양을 그대로 본따 만드는 산벽. 산수화를 그리듯 돌의 구도와 배치가 중요하다. 이 전체 포인트를 봐주는 거예요. 모양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했을 때 나무를 심었을 때 어떤 조화가 나오겠는가. 돌 조화도 이루어지고 크고 작고 이런 식으로 조화를 맞춰야 내야 되거든요. 싸기도 하고. 조금만 더. 세우는 것조차 버거운 집채만한 돌. 돌의 모서리를 일일이 깨서 다듬다 보면 금세 기진맥진하게 된다. 이 돌하고 해가지고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이 면을 최단으로 반듯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이게 공간, 이 돌과 돌 사이에 공간도 적게 나거니와 이게 정확하게 물려야지만이 돌에 힘을 받거든요. 돌과 돌 사이의 틈이 작고 돌끼리 닿는 면적이 클수록 견고한 산벽이 되는 것이다. 틈이 있는 부분은 잔돌을 이용해 꼼꼼히 막아주는데, 특히 나무를 심을 곳은 물샐 틈도 없어야 한다. 사이사이 이런 데를 다 막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침배기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막아가지고 난 여기 이제 여기 흙 유실이 안 되게끔 90% 해서 다 카바링을 다 해줘야죠.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싹. 돌을 한 단씩 쌓을 때마다 뒤쪽에 흙을 채워주는데, 이때 나무와 꽃을 심을 자리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 돌과 돌 사이에 틈새는 저희 나무를 심는다고 봐요. 특히 산벽 앞쪽의 빈 공간에는 반드시 나무를 심어준다. (10톤짜리) 초대형 발파석 설치 작업. 크기가 큰 만큼 보는 작업자들의 마음도 타들어가는데, 자, 뒤로 쭉 빌려줘요. 겨우 몸을 일으키려는 찰나 끊어져 버린 쇠사슬. 쇠사슬이 끊어져 위태로운 상황인데,
남은 쇠사슬 하나로 서서히 돌을 들어올리는 작업자들. 무사히 제자리에 안착한 돌. 이제야 겨우 한숨을 돌린다. 여기에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다 청년공들이에요. 다 10년 이상들 다 되는 사람들이고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일반 사람들 오면은 겁을 내서 못 합니다. 굉장히 여기 위압감을 느끼니까. 그래서 저 친구 같은 경우는 뭐 한의심사서 하는 친구고 아주 베테랑들이죠. 돌이 세워지면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지대 설치 작업이 이어진다. 돌 뒤쪽에 철근을 연결한 후 용접을 해주는데 이를 지지대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돌과 이어주는 것이다. 돌이 뒤로 넘어오지 말고 또 앞으로 끌려가지도 않게 흙으로 다짐을 해가지고요. 그럼 이게 가만히 있죠. 주저앉지도 않고. 앞쪽에 돌을 받쳐주는 뒷돌. 이처럼 뒷돌을 붙여 견고하게 지지해주는 것을 뒷돌 공법이라 한다. 철근의 끝부분마다 에폭시 코팅액을 발라주는 작업자. 돌 사이사이 붙여주는 것은 부직포. 이후 이곳에 나무를 심기 위함이다. 비가 왔을 경우 여기로 이제 빗물만 빠지고 나머지 흙은 유실이 안 되고 그대로 있어야지만 이 나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물이 고여 있는 상태가 되면 나무가 죽어버리잖아요. 한층 한층 쌓아올린 돌이 어느새 산을 이루어가는데 한 단을 올릴 때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돌을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바닥에 콘크리트를 붓는 것. 돌의 자연스러움을 살리기 위해 20-30cm 정도로 최대한 얇게 붓는다. 콘크리트 사이로 뭔가를 집어넣는 작업자. 콘크리트 속 공기를 없애주는 기계다. 공고리가 저기 뒤에서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당기면서 진동 눌러서 공고리를 틈이 없이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듯 정성으로 쌓아올린 돌. 석공들의 땀으로 볼품없던 돌 하나하나가 어느새 거대한 산을 만들었다. 앞으로 얼마 후면 마치 산과 숲을 옮겨놓은 듯 더욱 아름답게 바뀔 것이다. 온양석 다음으로 조경용으로 많이 쓰이는 보령석. 보령석은 건축석이나 바닥재로도 다양하게 활용된다. 한덕도 나오고 하여튼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써요. 딱 한 가지로 이것만 이 원석은 이것만 만든다 이게 아니고 원석을 가공해 바닥재로 쓰이는 디딤석을 만드는 과정. 얇게 잘린 돌은 다시 한번 직사각형 형태로 잘라야 한다. 하나에 20-30kg은 좋게 넘는 돌을 반복적으로 옮기는 석고. 돌 하나하나를 바닥에 깔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거를 이제 들어야 된다고. 그럼 다 깔아놓으야 바닥에다 깔아놓으야 다음 작업을 하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까는 거예요. 윗부분을 가공하기 위해서 바닥에 깔아놓은 돌. 1200도가 넘는 가스토시로 열을 가하는데 열로 돌의 껍질을 벗겨내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 물기 있거나 그러면 사람 미끄러져요.
그런데 저렇게 하면은 미끄러지지도 않고 못 오죠. 지금 어디에 쓰이는데 저렇게 바닥 이제 이 바닥이 까는데요. 이 이제 공원이라든지. 판석 디딤석은 공원 바닥에 보도블록 대용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건물 외벽에 붙일 수도 있다. 뜨거운 열기와 돌 파편에 맞서 온몸을 중무장한 석고. 디딤석은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가공하는 것이 요령. 그래야만 돌 파편이 튀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아준다. 수백 도의 열기를 온몸으로 받는 석고. 안전장구를 착용해도 돌 파편으로 인해 위험한 순간이 많다. 눈동자 같은 데는 하루도 막 여러 번 맞아요. 북동으로. 예, 그러다 막 저녁에 막 안약 넣고 막 해도 막 눈이 막 충혈돼가지고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들의 손이 지나간 자리. 거칠고 볼품없던 돌이 다시 태어난다. 돌담이나 성곽을 쌓는 데 사용되는 각석. 돌의 모서리를 잘라 벽돌처럼 만든 것이다. 검은 먹줄로 돌에 밑그림을 그리는 석고. 선에 맞춰 각지게 돌을 자르는데 조금만 드릴이 빗나가도 돌이 부서질 수 있어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1m짜리부터) 벽돌만한 것까지 다양한 크기의 각돌. 작은 것은 석공들이 직접 망치질로 만든다. 모서리마다 각을 만드는 것이 요령이다. 건축 내부에 이제 이렇게 모양 내는 것, 특히 이제 뭐 이런 그 이제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내부에 이걸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 모양 내고 자연 비석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가는 것 같더라고. 옛날에는 이걸로다가 집 외벽을 했어요. 하루 10시간씩 수십 년을 해온 작업. 이제는 눈을 감고도 각도를 만들 만한 경지에 이르렀다. 지금은 거칠고 힘들다며 모두 마다하는 일이지만 한때는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귀한 기술이었다. 그냥 밥만 얻어먹고 한 3년씩 가서 남이 일을 해줬어요. 기술 배우는 조건으로. 돈도 안 받고요? 돈도 안 받고. 그게 지금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 시대에는 그랬어요. 세상이 편해졌다고 말하지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 석공일. 그러나 수십 년 돌을 만져온 석공답게 그들의 돌사랑과 자부심은 남다르다. 이 돌 자체가 예술성이 있어요. 눈으로 볼 적이 아무가 봐도, 처음 보는 사람이 봐도. 이게 열덩이 갖다가 쌓으면은 열덩이가 다 틀리게 나오거든. 일정하게 막 저기 화강섬매로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막 저 해놓으면은 벌써 수십 년 묵은 그런 건축물 같고, 그게 하여튼 고품격이 있어요 이게. 콘크리트 벽은 따라올 수 없는 돌담만이 가지는 소박하고 고풍스러운 매력이 있다. 아파트 놀이터에 돌담을 시공하는 현장.
납작한 판석의 모서리를 손박 하나하나 붙여 올리는 방법이다. 돌의 모양에 따라 다양한 시공법. 완자는 사각이고 남발이는 그냥 생긴 대로 이렇게 싸는 거고 돌 생긴 대로 이제 맞춰가면서. 일직선으로 쌓는 것이 켜쌓기, 생긴 모양대로 쌓는 것이 골쌓기이며 콘크리트 없이 쌓는 것을 매쌓기, 사용하는 것을 찰쌓기라 부른다. 모양이 제각각인 돌을 퍼즐 맞추듯 쌓아 올리는 석공들. 웬만한 눈썰미 없이는 맞추기 어렵다. 모양이 안 맞는 돌은 손으로 모서리를 잘라 맞춰주는데 오직 감으로 모양을 가늠해 잘라내도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돌담 위에 양쪽으로 실을 연결하는 석고. 마지막 층을 올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이다. 이 수평선 하려고 해요. 수평. 이자 끝나고 이자하고 수평하고. 아, 꼭 그렇게 맞춰야 되나요? 예. 왜요? 왜 그냥 수평 안 하면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자하고 수평. 사람 얼굴만큼이나 모양이 제각각인 돌을 수평으로 맞춰 붙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 먼저 돌에 자를 대고 윗부분에만 일직선을 그려준 후 이에 맞게 돌을 자른다. 돌의 모서리는 대각선으로 다듬는데 이러면 돌이 벽에 더욱 잘 붙게 된다. 오로지 눈짐작과 손기술로 돌을 쌓아 올리는 석고. 힘들지, 많이 힘들고 이제 여러 가지 있어. 이제 잘라서 놓은 것도 있고 완자 같은 거 그런 것을 좀 놨는데 이것은 전부 다 손으로 따갖고 하니까 좀 힘들죠. 담장 옆면에 돌이 채워지면 이제 윗부분을 손볼 차례. 돌을 이어 퍼즐을 맞추듯 바닥에 붙여준다. 붓이 아닌 망치를 잡았지만 그들의 감각은 예술가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옛날 돌 같은 뭐 담 같은 거 있죠. 시골 가면 담 같은 거 있지만은 또 우리가 싸다 보니까는 또 못 있고 그러죠. 일주일 만에 완성된 4개의 돌담. 보잘것없던 돌 하나하나가 모여 아름다운 작품이 됐다. 충북 진천의 골프장 건설 현장. 비탈면에 조경석을 쌓아 올려 한창 인공폭포를 만드는 중인데 시공 기간만 3개월, 너비가 80m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다. 한단 높이가 5m에서 그러니까 3.5m에서 5m, 그리고 높은 데가 한 지구로 해가지고 한 7m 정도 됩니다. 전체 높이가 15m입니다. 밑에부터 하부까지 해가지고. 그럼 기초까지 하게 되면 한 17m 정도의 돌이 쌓여지는 겁니다. 높이로. 마치 산속 폭포를 옮겨온 듯 웅장한 인공폭포. 이는 비탈면에 방수포와 방수포 보호 시트를 깔아준 다음 콘크리트를 깔고 돌을 계단식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시공한다.
아찔한 고공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작업자. 비탈면에 방수포를 덮기 위함이다.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방수포를 앞잡기로 접착하는데 미끄러지지 않게 발을 고정시키는 것이 필수다. 물 셀 틈 없이 접착되는 방수포. 방수요. 방수인데 연못을 펌핑해서 내려 흘려 보내면서 여기 담수를 하는 작업이에요. 담수할 때 그 물이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땅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방수 작업을 하죠. 폭포의 아랫단은 완성된 상태. 한 단을 쌓아 올릴 때마다 방수 작업을 새로 해야 한다. 경사가 급하다 보니 로프에 의지해 산비탈을 내려가는 작업자들. 건물 5, 6층 높이에 각도가 60도가 넘는다. 얼음판처럼 미끄러운 방수포. 낙상의 위험과 공포는 늘 작업자들을 따라다닌다. 마치 암벽 등반이라도 하듯 위태롭게 작업을 하는 이들. 작은 구멍 하나에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기에 위험 속에서도 정성을 다한다. 미끄럽죠, 많이. 못 다녀요. 여기 저 아침에 이슬 앉아도 못 다녀요. 아, 새벽에도요? 밑으로 얼음판, 완전 얼음판. 방수포를 붙인 비탈면 위에 또 하나 깔아야 할 것이 있다. 방수포를 보호하는 보호 시트. 돌이라든지 그런 뾰족한 게 찔릴 수도 있잖아요. 상처가 날 수도 시트에. 방수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에도 깔고 바깥에도 깔고 중간에 샌드위치를 만드는 거예요. 부직포 안에 철망을 넣어 방수포를 보호하는 것이다. 방수포 위에 보호 시트를 깔아주는 작업자들. 장판을 깔듯 빈 공간 없이 방수포 위를 완벽하게 덮어주어야 한다. 보호 시트가 제자리를 잡으면 움직이지 않게 못을 박아 고정을 시키는데 안반 지형이다 보니 못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 쌀쌀한 날씨가 무색하게 어느새 땀으로 젖은 못. 땀이 굉장히 많이 나네요. 이게 공기 빠지는 데 가면 돼, 그럼. 엄청 덥다고 이거 하이봐. 토치를 준비하는 작업자. 보호 시트에 이음면을 붙이기 위함이다. 토치로 뜨거운 열을 가하면 순간적으로 시트가 접착이 되는데 손으로 눌러 작업을 해야 하기에 늘 화상의 위험이 뒤따른다. 경사가 심한 구간은 로프에 매달려 작업을 하는데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위험한 광경이 수시로 펼쳐진다. 그냥 내려가기도 힘든 비탈면을 뜨거운 토치를 손에 쥔 채 오르내리는 이들.
접착 작업은 체력의 한계를 시험한다. 깔끔하게 접착된 이음면. 비탈면 아래까지 내려온 작업자들. 평지 작업을 끝으로 방수 작업은 모두 마무리된다. 더 이상 끌어올릴 체력이 없을 만큼 지쳐버린 작업자들. 새벽에 나와서 뭐 6시에 나와서 6시까지 풀가동이니까 팔도강산 잘 떠다녀요. 진짜 일로서는 많이 돌아다녀요.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니까 일이 있는 데를 찾아가는 거니까 뭐 전국 다닌다 보면 돼요. 방수 작업이 마무리된 비탈면에 돌을 쌓을 차례. 직사각형으로 가공된 보령석을 하나하나 쌓아 올린다. 인공폭포는 일반 돌쌓기 방식과 조금 차이가 있다. 요거는 수직으로 쌓는 게 아니고 뒤로 이렇게 물려서 쌓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그러면 앙카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레미콘은 들어가면서 몰타로 들어가면서 치기 때문에 앙카는 필요가 없어요. 돌이 무너지지 않게 계단식으로 돌을 쌓아 올리는데 빈 공간이 없도록 빽빽하게 쌓는 것이 요령이다. 오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앞으로 한 달 후에나 완성된 폭포를 볼 수 있다. 또 다른 인공폭포 조성 현장.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인공폭포는 인공폭포인데 약간 자연스러운 거죠. 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석을 가지고 시공하는 거니까 거의 자연스럽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도를 쓰는 거죠. 마무리 돌쌓기 작업을 진행 중인 작업자들. 집채만한 돌을 6m 높이까지 올리다 보니 아슬아슬한 순간이 이어진다. 암벽에 매달린 채 돌을 고정시키는 모습은 고개를 방불케 할 정도. 돌 사이에 흙구멍을 파서 나무 심을 공간을 만든다. 인공폭포에 가장 많이 쓰이는 나무는 소나무.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생력이 좋을 뿐 아니라 그 자태가 아름답기 때문이다. 폭포의 가장 중심에 소나무를 심는다. 소나무를 앞쪽으로 기울여 심어야 보기가 좋다. 폭포에 올리는 나무는 약간 소나무 쪽인데 약간 가브리, 약간 누운 나무 있잖아요. 누운 나무. 그런 나무를 되게 잘 어울리죠. 지금 보시기나시피 잘 보면은 나무들이 이렇게 누운 나무가 잘 어울리잖아요. 마치 산수화처럼 돌과 나무의 조화가 중요한 폭포. 소나무는 딱딱한 돌벽에 생기를 주는 역할을 한다. 소나무를 심고 나면 그 주변으로 키 작은 관목류를 보기 좋게 배치한다. 이건 무슨 나무예요? 회양목. 회양목은 추위와 공해 속에서도 잘 자라지만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할 일이 있다. 돌로 틈새를 메워
흙의 유실을 막아주는 것이다. 아유, 흙물 내려가니까요. 흙물 밑으로 내려가니까. 전부 다 여기 하얀물로 다 막는 거예요. 꽃나무도 빼놓지 않고 심어야 하는데 색이 예쁜 영산홍이나 자산홍 같은 철쭉류를 많이 심어준다. 나무를 심고 나면 호수를 땅속까지 넣어 바닥까지 흠뻑 젖을 만큼 물을 준다. 나무 반드시 물 줘야 돼요. 비가 와도 줘야 돼요. 비 와도 이렇게 가라앉혀 줘야 공기가 안 들어가서 나무가 잘 살아요. 마침내 완성된 도심 속 작은 폭포. 얼마 후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면 더욱 아름다운 자태를 뽐낼 것이다. 우리 자식들이 봤을 때 또 어느 누가 봐도 야 저거는 진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생긴 것 같다. 그런 걸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더라도. 하찮은 돌 하나하나가 그들의 손길로 산이 되고 숲이 된다. 적막한 도시에 자연의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들. 그들로 인해 푸른 봄이 더욱 기다려진다.